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안 후보가 사퇴를 하고 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요. 대선이 6일 남은 상황에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끝나고 새벽에 정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단일화 타결. 일요일에 사실 윤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발표한 이후에 단일화는 좀 물 건너갔다 이런 관측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 극적 타결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배경이 참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한국 정치가 따라가기 좀 힘들죠. 이렇게 좀 멀미가 날 정도입니다. 이 뉴스들의 어떤 이 흐름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 결렬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이 단일화는 결렬됐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도 이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밝힌 바 있었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이제 이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앞서도 보셨듯이 TV 토론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티가 안 났는데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이제 만남에서 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좀 마음이 어느 정도 단일화에 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좀 선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보도가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이 TV 토론 이전부터 이제 이 장제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 이 양측의 이제 협상 대리인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합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결과적으로 나온 이제 합의안과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서 신뢰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합의안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고민한 다음에 결국 이제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좀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돼서 유권자들에게 다가왔다라면 이게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해서 상당히 좀 여론이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상치 않았던 어떤 반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암시가 없었다 보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이제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온 게 암시였던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안 후보가 본인이 말했던 어떤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본인이 내세웠던 정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그동안의 이제 협상 과정을 좀 낱낱이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을 시점까지는 이 안철수 후보도 어쨌든 완주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텐데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마음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좀 든든한 어떤 좀 이 지지자라든가 조력자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렇게 좀 방기해서는 안 된다. 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도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임명진 목사라든가 이런 좀 안철수 후보를 지지 의사를 펼쳐온 사람들도 이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대선을 완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완주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이제 오차범위 내에 앞서가는 흐름이었긴 했습니다만 좀 지지층의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추격세를 이어오는 그런 국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심을 하려면 이런 국면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적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특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단일화 할 거면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경의 변화가 결심으로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두 후보가 발표한 공동선언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수위 단계부터 함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선 직후에 합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공동선언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기존에 이제 좀 논의가 됐던 그래서 이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 결렬된 것에 대한 경과를 얘기를 할 때 예.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협상안들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 할지 예.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루면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실용주의 정부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좀 국민의힘이 좀 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위 단계부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이 정부의 어떤 골격을 만드는 데 함께하고 그리고 합당을 통해서 또 당의 성격을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실천 과제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전에 논의됐던 거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의 어떤 요 며칠 사이에 이게 뭐 어떤 조건이 덧붙여지고 어떤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 주목할 만한 게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 인생이 나름대로 이제 당도 만들고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이 법안도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경험이라는 거는 행정 영역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 공동정부의 형태로 좀 만들게 되면 이 차기 정권을 만들게 되면 이 행정 경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다면 그게 뭘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대선 후보급 인사와 이제 공동정부를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논의되는 어떤 구조 속에서는 국무총리라든가 네. 이 책임 총리의 권한을 강하게 주는 이런 지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네. 다만 책임 총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국회 다수는 지금의 민주당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될 것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능력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동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철수 후보가 주도해가지고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뭐랄까요 수용한 듯한 모양새가 됐지만 결국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후에 정치적 네. 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두고서 분명히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뭐 총리가 됐든 국무총리, 책임총리, 뭐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됐든 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면 합의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의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DJP 연합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이 예를 들면 경제 관련 부처라든지 이 여러 가지 부처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관들에 대한 추천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에 대해서 어떤 추천권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당권에 대한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합의를 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의 접근법이라는 거는 이 단일화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뭔가를 서로 좀 이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세력 간에 이제 좀 자리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좀 지분을 나누는 그런 이제 합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접근인 건데요. 예. 그런 지분 나누기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후보 당사자들이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혹시라도 어떤 직책이나 뭐 어떤 대가를 보장하고 후보를 사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제 좋은 어떤 그 서사는 아닌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법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 것인데 하지만 언론의 취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도 굉장히 큰 정치적 전환점이 될 텐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무리 뭐 어떤 합의가 있었을 거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지만 또 합당을 하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어떤 힘, 그 정도의 직책을 가질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국민의당이 결국은 이 의석수를 3개 가진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예. 안철수 후보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또는 이제 중요한 선거에 나섰을 때 항상 고정 지지표로 가지고 있는 이 지지율을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온 이런 정당인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형태의 정당이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되는 형태가 되면 네. 원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색깔이라든가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초반에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고 전제했을 때 이 정권 초반에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어떤 배려를 받아서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 대선 이후에 이 당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의 키는 결국 네. 이준석 대표도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두 세력의 어떤 뭐 이런 경쟁 구도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규모가 작은 국민의당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좀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단일화 결정과 관련해서 안 후보 정치적 생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오전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안전 후보죠. 안전 후보가 총리를 한다고 해도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가 이제 10년이 이제 되는 건데요. 예. 10년이 넘은 건데 그동안에 이제 보여준 어떤 정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애매하다는 평가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본인 중심의 어떤 새 정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좌우로 좀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양당의 두 정당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이 대중적 인기라든가 존재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심지어 이제 합당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가져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본인에게 좀 이렇게 이 지지를 모으게 했던 그러한 동력이 일정 부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당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향후 5년 이후에 또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들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 생명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단일화 기자회견이라는 게 이 여의도 문법 그리고 여의도의 시선으로 비루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충분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느냐. 예. 그게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서로 간에 어떤 윈윈하는 그림이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도 충분히 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권 세력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이 지지자들에게 주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층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뭐랄까 이 여의도 문법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형식과 모습이긴 한데 예. 하지만 또 한국 정치라는 게 향후 5년까지 이르는 길에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어쨌든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면 그에 네.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선거 때까지는 환영할 거예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하지만 이후 상황, 대선 이후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부딪히게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힌다고 할 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다시 어떻게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은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이 끝인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 왜 자꾸 사퇴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이제 좀 뭐랄까요, 딱지랄까요, 평가랄까요, 이런 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번 결정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예. 결정을 했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선대위도 오늘 아침에 긴급 회의 소집을 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선이 6일 남았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일단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예. 큰 틀에서 이제 후보 구도는 정리가 됐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좀 다른 전략을 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좀 이 단일화 결렬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에 대한 이 윤석열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는 지금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또 반영이 돼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이득이 분명히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반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 교체에 동조하는 이 흐름도 있지만, 예. 또 단일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좀 단일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표심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동층의 입장에서도 단일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다면, 즉 안철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런 흐름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이제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추격을 해가는 중요한 어떤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정치개혁 의제지 않습니까? 네. 다당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각 다른 후보들의 어떤 지지층에게 좀 이렇게 좀 호소하고,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층에게도 이게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다. 민주당의 재집권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 세력들이 함께하는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다. 이걸 설득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이 전략이 약간 색이 바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치개혁 의제를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예.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 좀 갑작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인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이분들 중에는 그냥 이재명 후보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로 가지 않는 나머지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의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고, 네. 또 한 명의 이 후보가 이제 심상정 후보인데,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게도 마찬가지 이제 좀 그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다른 후보들의 지지층 포함해서 중도층 이 여론까지 끌어모으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여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가는 방식으로 지금의 전략대로 가야 되는 것밖에는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이제 통합 정치 행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판까지 이제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단일화 효과일 텐데, 먼저 오늘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시 대선 후보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가 41.5%, 윤석열 후보가 47.4%, 오차 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는데, 일단 이번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들이 일부는 윤 후보에게 갈 수도 있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단일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전까지 기대했던, 예를 네. 들면 두 후보가,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후보를 정말 넉넉히 오차범위 밖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애초에는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선거 후반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격차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 양자 대결을 그냥 붙였을 경우에도. 예. 지금 이제 보신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한 조사에서도 이전과는 좀 이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있을 텐데 똑같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이제 했는데 다른 언론사 의뢰로 한 조사도 있거든요. 예. 그 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의 경우에 여전히 오차범위 내인 걸로 좀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 후반부로 가서 각 후보의 지지층이 최대 결집하면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것이 네. 관건이다. 이렇게 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단일화가 필요하고 이 단일화를 해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형성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단일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는 실망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라는 게 기대한 만큼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오늘의 이 상황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단일화가 뭐 감동을 주는 단일화이지만 그럼에도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단일화가 정말 어떻게 된 것이고 예. 이 단일화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계속해서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 시너지를 어떻게 최대화할 것이냐가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어떤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건일 텐데 일단은 좀 우세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쏠리는 그런 밴드웨건 효과가 이번에도 굉장히 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밴드웨건 예.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전에 이미 좀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이제 그 어떤 이 유권자층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단일화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네. 이 좀 지지 표명을 좀 자제해 왔지만 단일화가 이 결렬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상당 부분 결심을 이미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 부동층이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마다 보면은 부동층이 줄어가는 흐름이 뚜렷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때는 이제 10% 이상, 15% 이하로 좀 이렇게 좀 이 여론조사상 결과가 수렴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10% 아래로 나오는 조사가 이제 대다수인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5% 이상, 한 7% 이하 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안철수 후보에서 빠져나간 이런 지지율이라는 것은 예. 또 윤석열 후보로 상당 부분 이동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이게 밴드웨건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애초에 우리가 단일화를 기대하면서 상상했던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이 단일화가 되면 내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없는 건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양강 구도에서 지금 정말 박빙승부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소폭의 어떤 여론의 흔들림만으로도 승패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밴드웨건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결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예. 그러한 효과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 단일화로 민주당에서도 아무래도 위기감이 생기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예. 2002년 사례입니다. 2002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당시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합의를 했었는데 예. 투표 전날에 이제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한 결과를 지지 철회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노무현 후보에 대한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크게 결집을 해서 예. 그러한 이제 단일화를 철회하는 이제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거에서는 이겼거든요. 네. 내일이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상황의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층이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게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당장 내일이 이제 이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큰 어떤 이 지지층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사기라던가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단일화를 했다는 뉴스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 상황이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 예. 혹시라도 지지자들이 이 안철수 후보 지지자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한다거나 민주당도 계속해서 이 단일화나 이런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격한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또 이제 거기에 반감을 갖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접근 그리고 그러면서도 지지층 결집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각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이 투표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 옆에는 이제 사퇴라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표가 이제 사실상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사전 투표를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해왔단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를 끌어올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투표 용지에 관련된 부분은 예. 본 투표에 들어가는 용지는 이미 인쇄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추가로 뭐 이 후보는 사퇴했다든지 이런 표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다만 투표소에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네. 이 안철수 후보 사퇴했다. 근데 사전 투표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사퇴했다라는 표기가 들어가서 지금 말씀대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투표 용지를 보고 사퇴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기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기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표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단일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표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것과 동시에 안철수 후보를 충분히 예우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선언하더니 뭔가 좀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사표 심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전 투표라는 게 혹시 부정 투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네. 특히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여전히 이제 그런 주장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여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층의 설득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대선 이슈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